이번 시간에는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툴바의 맨 처음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4가지 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렉텅귤러 마크 툴이라고 해서 사각형으로 셀렉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셀렉션 선택 영역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채워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떤 그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채울 영역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채워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셀렉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색상을 채워주시면 화면 전체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거고요. 가득 채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만 따로 색상을 채우고 싶으실 경우에는 항상 셀렉션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어를 만들어서 각각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셀렉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색상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은 백그라운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뒷 배경으로 둘 거니까 이 백그라운드에는 그리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뉴 레이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 2를 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해서 일단 맨 처음에 있는 이 렉텅귤러 마크 툴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할 수 있는 도큐먼트에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때 자신이 셀렉션 영역으로 만들고 싶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정사각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셀렉션 영역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나서 이 영역을 옮겨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셀렉션 영역 안쪽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 놓으시고 원하는 색깔을 채워주시고요. 빨간색을 채우는데 지금 이 선택 영역 안에 다른 색깔을 채워주고 싶으시면 다시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 전경색을 채워줄 때 우리가 메뉴에 있는 에디트를 이용을 해서 에디트에 필로 가서 컨텐츠의 유지를 포그라운드로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단축키로 바로 채워주실 수도 있죠. 다시 전경색을,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전경색을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나서 지금 셀렉션이 되어 있는 이 선택 영역 안에 이 초록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Alt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백그라운드로 잡아져 있는 후경색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후경색의 색깔도 바꿔볼게요. 전경색은 초록색, 후경색은 파란색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셀렉션이 있고요. 전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Alt 백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초록색이, 그리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엔터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은 전경색이 채워주는 거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후경색, 백그라운드 색상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백스페이스 키 이외에 딜리트 키도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전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Alt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Alt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후경색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는 거고요. 포그라운드 색상은 Alt 백스페이스나 Alt 딜리트를 이용해서 채우시고 후경색은 컨트롤 백스페이스나 컨트롤 딜리트 키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채우시고 조금 전까지 이렇게 반짝반짝하던 선택 영역이 사라졌었죠. 그죠? 그러니까 색상을 다 채우시고 나서 이 셀렉션 영역을 해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D, 컨트롤 D, A, B, C, D 네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컨트롤 D를, 그러니까 Deselected라고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셀렉션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1번 레이어에 파란색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내가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2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셀렉션 여기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
엘립티컬 마크 툴, 원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 모양의 셀렉션이 만들어지겠죠. 이때도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타원형의 모양이 그려지겠죠. 셀렉션 영역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이동시켜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위쪽에 옵션 바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있는 그 New Selection이라는 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New Selection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셀렉션이 있는데 다시 옆쪽에서 이렇게 십자가 마크일 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그려놨던 셀렉션 영역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셀렉션 영역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든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시는 곳에서 새로운 셀렉션 영역을 생성시켜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두 번째 있는 거, 이건 Add to Selection이라는 건데요. 일단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요. 현재 셀렉션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보시면 원래 있던 십자가 모양 옆에 플러스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기존에 있던 영역에다가 방금 내가 새롭게 드래그 시킨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아이콘 Subtract from Selection, 그러니까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드래그 해주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새롭게 드래그한 부분이 영역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Add를 이용해서 영역을 더 넓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만 남도록 해주는 건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기존의 선택 영역과 새롭게 선택한 영역에 교차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도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셀렉션의 모양을 변형을 시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영역을 빼주는 거였고 영역이 교차되는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초록색을 채워볼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니까 Alt 백스페이스나 Alt 딜리트 키를 같이 눌러서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Ctrl D를 이용해서 셀렉션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세 번째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셀렉션에 보면 세 번째 싱글로 마크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도큐멘트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한 줄로 셀렉션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싱글로 마크 툴이나 싱글 컬러 마크 툴은 1픽셀, 그러니까 가장 그래픽 단위에서 작은 단위인 1픽셀 단위로 색깔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 어떤 색깔을 채워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채우실 때는 싱글 로 마크 툴을, 세로 방향으로 1픽셀 두께만큼 채우고 싶으실 때는 싱글 컬럼 마크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싱글 로 마크 툴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파란색을 채우기 위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겠습니다. 좀 채웠는데 이게 채워졌는지 안 채웠는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해보시면 지금 색깔 채워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가는 굵기로 색상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2픽셀의 두께로 색상을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한번 도큐먼트를 클릭을 해서 1픽셀만 선택이 되게 하신 다음에 색상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셀렉션이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나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1픽셀씩 이동이 되거든요. 일단 색상을 채우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색깔을 채워주시고 셀렉션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면 위쪽의 파란 선은 1픽셀의 두께로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은 조금 더 굵죠? 이거는 2픽셀로. 만약 3픽셀 두께의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향키를 2번 움직여서 3픽셀의 두께로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싱글 컬럼 마크 툴은 선택을 해주시고 도큐먼트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방향으로 되죠? 전경색을 바꾸고 Alt, Delete 이용해서 색깔 채우고 이건 세로니까 좌우로 가는 방향키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3픽셀의 두께의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색상 채우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Alt 백스페이스 눌러 색깔 채우고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서 Alt 백스페이스 이용해서 색상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Ctrl D를 이용해서 셀렉션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1픽셀, 2픽셀, 그리고 3픽셀 두께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픽셀에는 파란색이 그리고 2픽셀에는 초록색 원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툴바에 보시면 무브 툴이 있습니다. 무브 툴은 조금 도큐먼트에 있는 개체를 움직여 주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3픽셀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키를 무브 툴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세 번째 레이어 안에 있는 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굳이 이 색상을 잡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 번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동이 되겠죠. 첫 번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무브 툴로 드래그를 하시면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이 움직이겠죠. 무브 툴로 움직이실 경우에는 항상 자신이 움직이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어떤 레이어에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 놓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1번 레이어보다 2번 레이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2번 레이어에 가려서 뒤쪽에 있는 사각형이 안 보이죠. 만약 사각형을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2번 레이어를 1번 레이어 아래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요. 레이어 2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1번 레이어 밑에서 손을 떼주시면 위치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파란색 사각형이 앞에 보이고 초록색 도형이 뒤쪽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선택되어 있던 두 번째 레이어 바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사각형 렉텅귤러 마크 툴을 선택을 하고요. 조금 전에 앞에 있는 4개의 아이콘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옆에 보면 지금 패더라고 있는데요. 이 패더는 이제 픽셀 값을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패더 값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0픽셀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색상을 채워주면 이렇게 선명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아래쪽에다가 패더 값을 6으로 6픽셀이라고 준 다음에 여기 있는 수치를 자신이 원하는 패더의 수치로 고쳐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px라는 단위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패더 값을 약간 올려주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똑같이 사각형 셀렉션 영역을 만들고 빨간색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패더 값을 전혀 주지 않았을 경우와 패더 값을 줬을 경우에 도형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패더 값은 그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패더 값 수치를 2로 조절을 하고 다시 사각형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빨간색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들어가 있는 3번 레이어를 잠깐 가려볼게요. 패더 값이 0인 경우는 가장 선명하게 깨끗한 사각형이 그려지고 2픽셀인 경우는 약간 가장자리가 더 흐릿하고 수치가 더 올라간 6픽셀인 경우에는 더 뿌옇게 흐리게 나오죠. 그래서 패더 값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오브젝트의 가장자리의 경계가 흐릿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0으로 돌리시면 원래 상태대로 도형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스타일에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멀로 잡아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쓰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을 두 번째로 맞춰 놓으시면 옆쪽에 보시면 가로와 세로 값을 수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내가 사각형, 그러니까 그 렉텅귤러 마크 툴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그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대1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어디 새로운 레이어를 그리고요. 만드시고 일단 다른 레이어들은 보이지 않게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실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에 만들어준 레이어 5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현재 1대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셀렉션 만드실 수 있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하고요. 이번에는 그 세로를 2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2가 되도록 2로 고친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더 길게 나오게 비율을 2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가로값보다 세로가 2배 더 긴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비율에 맞춰서 도형을 그리실 경우에 두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스타일을 세 번째로 맞춰주시면 가로, 세로, 그러니까 내가 사각형 어떤 셀렉션을 만드는데 정확한 가로, 세로의 값을 입력을 해서 거기 크기에 맞는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 옆에 픽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로는 100픽셀이고 그리고 세로는 70픽셀인 도형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17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큐먼트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가로가 100cm, 세로가 70cm. 그 센티미터는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픽셀 단위로 표현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단위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하셔서 센티미터라는 cm을 지우신 다음에 픽셀 px로 고쳐주시고요. 그 옆쪽도 클릭을 해서 지우고 px로 고쳐주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가로는 100픽셀, 세로는 70픽셀로 해서 도형이 셀렉션이 될 겁니다. 맞춰 놓으시고 도큐먼트에서 이건 드래그가 아니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이미 사이즈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클릭한 지점에 가로는 100픽셀, 세로는 70픽셀의 그 길이로 해서 도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고쳐볼까요? 길을 200으로 고치시고 이쪽을 50으로 200에 50픽셀 하고 도큐먼트에서 클릭하시면 입력해준 수치대로 도형의 크기가 나왔죠. 그리고 색상을 채워주시고요. 단위를 다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고치고 싶으시면 px라고 되어 있는 픽셀 단위를 지우고 센티미터, cm, 밀리미터, mm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단위를 변형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픽셀 단위니까 여러분도 px에서 픽셀로 맞춰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춰주시면 마지막으로 설정해줬던 단위로 항상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 툴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셀렉션을 만들고 그 안에 색상을 채웠고요. 또 옆쪽에 있는 4개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셀렉션 영역을 더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교차된 영역만 남게 하기도 하고요. 패더를 이용을 해서 경계를 뿌옇게 흐리게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봤고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셀렉션을 만들고 싶으실 경우에는 스타일을 다시 노멀로 맞춰 놓으시면 드래그한 만큼만 셀렉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만들어진 셀렉션 영역을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셀렉션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 배웠고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줬던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네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 이 세 개의 빨간색 사각형, 네 번째 레이어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실 때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딜리트 레이어 버튼을 이용을 해서
yes 버튼을 눌러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를 5번째 레이어를 지워볼게요. 이 레이어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해서 이 딜리트 레이어 버튼 위에서 손을 딱 떼주시면 바로 대화 상자 없이 지우실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처럼 정말 그 레이어 1번 또 레이어 2번을 지우겠습니까? 해서 yes, no 하고 누르라고 했던 그 대화 상자 없이 바로 지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크 툴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